네, 반갑습니다. 3월 12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일단은 귀환을 하게 되면서 코스피가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오늘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저점 지지대에서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하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맞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반도체 쪽이 오늘 모처럼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시장의 포지션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 강하게 반등했지만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내일 또는 모레 정도까지는 지나봐야지 될 것이다 판단되고요.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면서 시장을 지켜야 됐었던 이유는 방산주와 조선주들 그동안 많이 올랐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크게 쏟아집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좀 밀린 것이 아닌가 판단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긴 했는데 한화오션이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죠.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방산과 더 연결되는 모습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됩니다. 한화그룹이 전체적으로 다 밀렸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이제 방산 관련한 부분들로 같이 엮이면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 철강주들 같은 경우도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트럼프 관세 이 철강 쪽 관세가 가격 경쟁력을 더 높여줬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산 조선만 피해가면은 대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많이 끄집어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2574포인트 딱 중간까지 넘어왔죠. 자, 요 자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만기일 날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지션입니다. 위쪽 저항대고요, 아래쪽 지지라인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은 좀 드는데요. 오늘 저녁에 CPI 지표 발표되죠. 이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조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 라인이 저항이고 아래쪽이 지지 라인, 그 다음에 절반 정도 가둬놓고 본다라면 아마 포지션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2600포인트 정도까지 터치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열려있다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 1% 정도 더 추가 상승할 수 있겠는데 그 정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일단 상방으로 열어놓고 간다라면은 1% 정도 상승은 가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지지 라인은 2550 요 정도가 나올 것 같다 판단되니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위아래로 한 25포인트 정도 예상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25포인트 올라가면은 2600, 25포인트 내려가면 2550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큰 변화를 겪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한 0.7에서 1% 정도 범위에서 내일은 움직일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만기일에 대한 포지션을 지금 맞춰놨다라면 굳이 깨트릴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이 최적이다라고 생각된다면 요 수준에 맞추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내일 만기일을 어떻게 넘길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하고요.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은 분위기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오후에 조금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요. 외국인 매수가 더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이 됐죠.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정도 올라왔는데 여기는 조금은 애매합니다. 낙폭이 조금 더 컸죠. 그 다음에 옆으로 좀 눕는 형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살짝 코스피보다는 약세를 보였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코스피 쪽에 있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됐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동에 한번 보시면은요, 오늘은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3,800억, 코스닥에서는 149억, 선물 매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선물 쪽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마지막에 좀 털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연기금하고 금융투자죠.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하고 막판에 선물을 털었다. 내일 만기이니까 미리 정산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둘 다 지금 보면은 일단 상방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한 번 정도 더 오르긴 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잡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글쎄요, 일단은 상승 쪽으로 보고는 있는데 만기일의 청산 물량이 어떻게 나올런지 한번 봐야 되겠죠. 분위기가 이제 CPI 쪽이 좋게 나오게 된다면 상방 쪽 분위기를 잡히기 때문에 롤오버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으로는 더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지션이 상방으로 바뀌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죠. 2600 넘어가면 조금 더 활기가 더 불어넣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반도체가 살짝 무리한 듯한 느낌이죠. 삼성전자가 무려 2.4% 정도 상승했는데 위쪽에 저항이 살짝 얹혀 있죠. 네,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거리죠. 근데 내일 올라갈 부분은 좀 남겨놓은 것 같아요. 한 1% 정도 더 올라가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일 올라갈 정도 남겨놨다 생각한다면 내일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저항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넘어갈 수 있는 포인트 있죠. 즉 20만 원대를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무려 5.9%나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자 2차전지까지도 오늘 반등에 가세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주력을 좀 해줬고요. 나머지 종목도 크게 나쁘지 않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쪽에서 조금 밀린 형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래도 그나마 호재성 재료가 많기 때문에 아직 지지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은 좀 불확실하다. 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쭉 내려왔어요. 이게 플러스 국면이었는데 마이너스로 바뀐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총 상위 첫 번째 페이지에서 하나오션이 빠져버렸죠. 오늘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네, 8.97%, 9%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제법 큰 하락이고요. 내일이 되면은 데드크로스가 발생됩니다. 데드크로스 발생되는데 지지라인 대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71,000원. 지금 현재 가격대 7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여기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내일 반등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더 보인다고 한다면 다음번 지지라인이 저기 6만원대에 있기 때문에 제법 하락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지지는 61선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데드크로스가 일단은 발생이 되게 되면 바로 올라가야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죠. 다만 이제 한 가지 기댈 만한 것은 이제 RSI가 과매도 국면, 오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과매도 국면 들어갔다는 거. 지금도 좀 떨칠 수 없는 부분들은 뭐냐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부분이죠.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개인밖에 없는데 이렇게 됐을 때 차익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속수무책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MM도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하락이죠. 오늘 파란색 들어온 거 보면 대체적으로 조선, 해운 이런 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오늘 거의 9% 가까이 상승했다가요. 지금 뭐 0.98로 끝났으니까 상당 폭의 하락이 좀 있었던 거죠. 마이너스 9% 정도 까인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조선 쪽하고 이제 방산 쪽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좀 안 좋게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주도 오늘 좀 안 좋았죠. 네, 그런 부분. 한국항공우주도 약간 불안합니다. 그죠? 네, 약간 불안한 형태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 있겠고, LIG넥스는 9% 빠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방산 조선으로 묶이면서 주가를 크게 끌어내리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골고루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알테오젠이 마지막에 쿵 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자, 리가켄바이오, 바이오 쪽이 떨어지게 되면 코스닥 시장은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코롱티슈진이 오늘은 네, 신고가,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 오늘은 반도체 쪽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소부장 쪽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어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죠. 네, 소부장 쪽 분위기는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들 잘 보여줬고요. 추가 상승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포지션을 연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소부장 쪽이, 그 다음에 중간 정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장을 좀 받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알테오젠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크게 떨어지게 되면은 코스닥 1등이잖아요. 이게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눌리는데 오늘은 버텼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 아래쪽 중간 쪽에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등락 현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락 현황을 보시면 오늘 코스피 쪽 먼저 볼게요. 네,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513개 종목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354개 하락입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1083개 종목이 오늘 상승했고요. 533개 종목이 하락인데 하한가가 있네요. 이 부분들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상승률 살펴볼게요. 네, 상승률 보시면 아센디오 상한가 그냥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3A 로직스 잘 모르죠. 네, 레이저 옵텍 네, 최근에 좀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요런 추세가 요즘에 좀 많이 나타나요.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단에서 올라가는 거, 저점 지지대 만들어주는 거 있죠. 지지선 끌고 올라가는 패턴들은 보통 이렇게 그 흐름을 만들어 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한가 같다는 것은 약간 의미가 있는 포지션일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SMCG 요건 식기 종목인가요? 네, 상한가 클리노믹스
참 엔지니어링까지 어제는 거짓이었지만 오늘은 참이네요. 그러면서 반등을 세게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고려아연 올라갔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종목도 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로봇 관련한 부분들은 중국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로봇 관련주도 좀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뭐 알맥, 미트박스, 고기상자 이런 이름도 있네요. 그 다음에 휴원스 글로벌, HPSP 등등등. 현대해상도 오늘 좀 올랐어요. 이건 현대해상이 올라간 이유는 배당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배당을 주나요? 이 보험사 지급 여력 비율의 감독 기준을 조금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군요. 배당을 이번에 안 준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다지 썩 저거 할 것 같지 않은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조금 보험주들이 올라간 듯한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9% 이상까지 올라간 종목은 상당히 많네요. 네, 반도체, 타이거 반도체까지 해가지고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42개, 43개 정도 잡혀 있는데 ETF 제외해도 한 38, 7개 정도는 오늘 상승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양호한 흐름이라 볼 수 있겠죠. 상승 포인트가 제법 나왔겠죠. 3.78까지 올라가서 진행이 됐습니다. 괜찮은 수치죠. 자, 하락률 보시면 더 테크놀로지, 이게 하한가 들어갔네. 이거 왜 들어간 거죠? 이런 경우라면 보통 감자밖에 없는데, 네, 73억 원짜리, 이러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감자 나오는 거 아닌가요? 무슨 얘기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얘기가 없나요? 특별한 건 없네요. 근데 사면 초과에 들어가 있다. 감자 얘기는 없네요. 보통은 이제 감자에 대한 얘기, 감자 있네요. 네. 근데 이 감자, 70억대면은 대체적으로 상장 폐지를 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뭔 기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은 약간 고민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적자도 굉장히 심하네요. 살아남기 좀, 한 번, 네, 이 별도기 좀 봐야 되겠죠? 네, 한 번 살아남았네요. 2021년. 그래서, 2024년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또 적자 계속 진행됐죠? 좋지 않네요. 네, 이거는 혹시라도 갖고 계시면 그냥 팔고 빨리 나오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그게 한가 있고, 한성크린텍, 오비고, 카이노스메드 뭐 등등등 해가지고, 네, 하나도 오늘 10% 빠졌습니다. 넥스틸 오늘 9%대 하락이고요. LIG 넥슨 9%대 하락. 그래서 11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 보였고요. 하락도 만만치 않네요. 2.05. 그러면 아까 3.7이었잖아요. 그러면은 1.5에서 2% 정도 오늘 상승률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방산 조선 쪽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수익률은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외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2% 넘었습니다. 2% 넘게 수익이 나왔고요. 뭐 일단은 평균이 1.5에서 2% 정도 되니까 저는 평균치 상단 정도에 걸려 있다.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충 다 2% 넘었잖아요. 그죠? 오늘은 다 2% 넘어야 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오늘 수익이 다 나오셨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네. 기관적 움직임은 하이닉스 가장 많이 샀네요.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기아, 두산 등등등. 그때 삼성전자는 팔았나 보죠? 딱히 없는데 현대차를 좀 파는 모습 좀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따로 안 보이네요. 네. 개입을 안 했을까? 개입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삼성전자가 아까는 판매, 이게 매도 우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이네요. 매도가 지금 하나 그룹들 매도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포함시켰고요. 현대 로템, 신고가 나왔지만 밀려버린 모습들, LIG 넥슨, 방산주, 조선주, 이쪽, 그 다음에 하나 그룹주 위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쪽 부분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현대건설도 지금 그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죠. 약간 이제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지선까지 형성될 때까지는 조금 길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 매수만 안 하시면 편안한데 고점에 매수하시면은 그럼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그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정도고요. 오늘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기관적 움직임은 크게 뭐 위협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나란히 많이 사들였어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얘네들은 하나 쪽 매수를 좀 많이 해줬네요. 또 하나 시스템 이런 것도, 그 다음에 현대차도 매수 있었고요. 포스코 홀딩스, 요거 오늘 철강주 쪽 움직임 때문에 또 올라갔죠. 첫 번째 지지선에서 반등 나가는 모습인 거예요. 요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매도한 것은 KB금융. 은행주들은 당분간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의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조선주 쪽 매수는 별로 없었는데 하나오션 매도가 나와버리네요. 네,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 LIG 넥스원 이런 경우처럼 이제 무기 쪽 방산 조선 팔긴 했는데 외국인들이 개입한 쪽의 종목군들은 낙폭이 좀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도 오늘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조선 쪽하고 방산 쪽은 계속 경고를 들었던 것처럼 계속 떨어질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 거고요. 차익 매도가 나오게 되면 이제 단기적으로 던지기 싫은 사람까지 던지는 그런 양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시장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죠. 어제 많이 안 밀린 상태에서 오늘 올라가 버리면 계좌가 훅 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내려간 상황에서 오늘 반등 나온다? 이거 좀 애매한데 어제 내려간 상태에서 오늘 또 내려갔다? 이렇게 되면은 네, 점점점 멀어지잖아요.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체크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편안하게 마무리 졌으니까 느긋하게 휴식하시고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